LS전선이 빠르고 혁신적인 통신 기술로 전 세계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북미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까지 LS전선의 통신 네트워크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인정받으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광섬유부터 광케이블까지 전 공정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최신 공정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다양한 광케이블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보설 시 작업자 편의성을 배려한 올드라이 가공용 케이블은 물론 지중용, 인임용, 옥내용 광케이블 등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도심 밀집 지역에서 포설이 용이한 마이크로 ABC, 마이크로 유닛 케이블 등은 보다폰, 브리티시 텔레콤 등 세계 유수의 통신 사업자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접속 솔루션과 통신망 구축 등 시공 엔지니어링도 적극 육성하여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통합 배선 브랜드 LS 심플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은 물론 25년간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파트너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며 고성능, 고밀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통합 배선 시스템 심플위는 아파트, 빌딩, IDC 센터 등에서 사용되며 효율적인 통합 배선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손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LS전선의 동축 케이블 시스템은 효과적인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동통신용 동축 케이블은 고품질의 음성과 영상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해주며 누설 동축 케이블과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지하 공간과 터널 등 통신 제약이 심한 공간에서도 끊김없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분석, 효율적인 통신망 설계, 통신선로 구축과 유지 보수, 무선 기지국 구축에 이르기까지 LS전선은 유무선 통합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하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소통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딩 솔루션 LS전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LS전선 통신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지선 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미래형 데이터 센터를 위한 스페셜티 케이블링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앞서 여러 업체에서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LS전선에서 준비한 내용은 좀 더 베이직한 데이터 센터의 케이블링 관련 제품, 인스톨, 그리고 관리 방법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 제가 1일차 웨비나 영상을 시청을 하였는데 그 플루크 네트워크사에서 그 케이블, 랜 케이블에 대한 구조 및 사양에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이제 케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생략을 하고 이제 주요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의 순서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케이블링 트렌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보안, 그리고 이지 인스톨,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케이블링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를 세 가지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특수 환경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저희 LS전선만의 특화된 제품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희 LS전선에서는 카파, 그리고 광케이블, 그리고 배선자재, 그리고 관리 시스템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케이블링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케이블링 트렌드 같은 경우 최근 초고속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광 그리고 UTP도 상당히 빠르게 추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G가 이제 대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100G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G 전송 모듈까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400G의 연결 같은 경우에는 8x 50G 그리고 4x 100G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게 이제 저희 광 배선 자재 같은 경우도 OM3급에서 OM4급으로 설계 반영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TP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10G까지 가능한 cat6a 제품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여러 프로젝트의 사양서를 보더라도 확실히 cat6a급 설계가 상당히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데이터 센터 내 TIA 규격에 기준한 케이블링 구성도를 간략히 좀 표시를 해놨고요. 데이터 센터의 사용자 증가 및 적용 속도가 상당히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MDA 구간부터 그리고 스토리지 구간, 그 EDA 구간까지 패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뭐 서버실이나 통실실 내에서 케이블링 상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고밀도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좀 사용되지 않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제거라던가 이런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방치를 해놓고 신규 코드를 다시 연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케이블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장서부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센터 케이블링 트렌드에 이제 저희가 LS 전선에서 제안하는 3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의 보안 관리, 물론 이제 이 보안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출입의 보안이라던가 이런 카메라 보안 이런 종류의 보안이 아닌 광 케이블 자체 내에서의 물리적인 보안, 그럼 해킹 방지 그 케이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저희 LS 전선에서 항상 세미나 할 때 뭐 말씀드리는 뭐 이지 인스톨 및 하이 퍼포먼스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뭐 케이블링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인데 보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광 전송 특성 이슈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서버 증가나 이런 패칭 환경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 패치 코드 연결 시 지속적인 꺾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왼쪽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냥 마이크로 밴딩, 자연 밴딩에 의한 것도 있지만 매크로 밴딩, 이 매크로 밴딩 같은 경우에는 광 코어랑 클레드에 이제 입산 광의 각도가 인계각보다 상당히 크게 됐을 때 광이 누설되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러한 VCN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꺾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꺾임에 의해서 일부 광 케이블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광 케이블의 그 데이터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노출을 해킹을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저희 정보통신 기술 표준 중에 국내 통신선로 설비 기술 표준에는 댁내용 광통신은 해킹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통신실 내부 광코드에서 해킹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광코드에 대한 해킹 방지 기술이 상당히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광 케이블이 약간씩 꺾여져 있는 거를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케이블이 꺾였을 때, 그 꺾임에 의한 그 광 손실은 한 0.2dB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설이 됐을 때 0.2dB씩 거의 한 4회에서 5회 정도 전체 한 포설 중 꺾인 구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 1dB 이상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패칭 환경에서 저희가 광 케이블에 대한 광 누설 데이터가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저희 LS전선만의 특화된 광섬유를 사용해서 최소 이제 0.15dB 이하 수준으로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광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블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케이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광 케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해킹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광 케이블은 조그만 꺾임이 있더라도 그 꺾임으로 인해서 빛이 누출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해킹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6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제로 광신호 검출 장비인 그 파이버 크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광 케이블을 꺾어서 그 노출된 광 정보를 해킹을 해서 직접 영상으로 시연을 하는 그런 거를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광 케이블의 물리적인 해킹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많이 알려졌었고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좀 더 세워야 되는 현실이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LS전선의 해킹 방지 광 케이블은 아래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반 광 케이블의 이제 손실률보다 훨씬 적은 손실률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마이너스 28dB에서 저희 LS 심플 안티 해킹 케이블 같은 경우 평균 마이너스 57dB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손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킹 방지용 백본 12에서 24 케이블, 이 케이블이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해킹 방지 광 케이블인데요. 일단 해킹 방지, 저희 같은 경우는 광섬유 자체도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파이버, 안티 해킹 파이버를 저희 LS전선에서 특허를 냈고 이 제품으로 실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블과는 다르게, 다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아머나 이런 거를 써서 해킹 방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에 직접적인 이제 안티 해킹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관론의 포설까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래딩 위에 다시 코팅까지 한 번 더 해서 2차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싱글 모드, 멀티 모드 가능하고 자켓은 PVC나 그리고 로우 스모크 제로 할로겐까지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킹 방지 특성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싱글 모드 그리고 멀티 모드 둘 다 비교했을 때 기존 일반 광 케이블보다 훨씬 낮은 손실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지 인스톨 앤 하이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케이블의 슬림화 부분은 저희 LS전선에서 무슨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리더라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빼지 않고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10G 이제 카테고리 6A 제품은 계속 슬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LS 케이블에서는 울트라 슈퍼슬림 USS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배선으로 쓸 수 있는 5.8mm 케이블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통신실 내 패치 코드용으로 쓸 수 있는 28AWG 제품은 3.5mm 수준까지 외경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버티컬 케이블 매니지먼트 VCM 상당히 일반 제품 대비 초소형 제품의 공간 여유가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심지어 2배 케이블을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여유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품이 저렇게 좀 VCM에 과하게 끼어 있을 때 문제점은 물론 이제 뭐 열이라던가 이런 거 좀 공기 순환 이런 거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랜 케이블 같은 경우는 페어로 꼬여있는 케이블 제품인데 그 꼬임의 이제 길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전송 특성이 검증이 되는 건데 저렇게 좀 압력이 가해지면은 그러한 꼬임에 대한 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서 전송 특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AWG의 이제 슬림화된 케이블을 썼을 땐 그러한 압박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통신 특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UTP 케이블 쪽은 28AWG로 설명을 드렸고, 광 케이블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항상 이제 솔루션으로 내세우는 게 MPO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스위치에, 액세스 스위치에서부터 디스트리뷰션 스위치까지를 MPO 연결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거에 대한 손실률을 간단히 조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광 코드로 연결이 됐을 때는 저렇게 연결 포인트당 그 손실률이 0.75dB, 각 0.75dB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MPO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당 0.25dB의 로스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채널 구간에서의 로스율은 0.25, 위에 텐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포인트가 3포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0.75dB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맥스 채널 그 인석션 로슈 2.6dB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G나 100G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O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미리 터미네이션이 완료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인스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성에도 상당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MPO와 MPO 간의 팬아웃 코드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면부의 다양한 상당히 고직접적인 그 고밀도 패칭이 아닌 선 하나로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제 모듈러 광 패널, 이제 패치 패널의 이제 삽입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MT 패널에 저렇게 MPO 카세트를 삽입을 총 4개까지 가능을 해서 LC36 카세트로는 전체 맥스 144코어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프리 터미네이션이 된 카세트 모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MPO 패널 코드까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스펙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세미나 완료 후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은 28AWG 패칭 그리고 48포트 패치 패널, 원유 48포트 패치 패널을 사용했을 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24포트짜리 패치 패널을 썼을 때는 왼쪽과 같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케이블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를 48포트, 원유짜리 48포트와 그리고 28AWG 케이블을 썼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공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맥이라고 하는 move, add, change 이 소요 시간을 상당히 감축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렉 공간은 거의 35%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VCN 공간도 75%가 감소가 됩니다. VCN 공간에서 75%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케이블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렉도 줄어들고 공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move, add, change 시간이 상당히 감축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8포트 패치 패널을 썼을 때 가장 문제점이 거기에 꽂혀 있는 패치 코드를 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그 레치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레치를 눌러서 빼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LS 특허 디자인으로 회전식 부트, 저희는 이제 턴부트라고 명명을 하였는데요. 레치 부분까지 손을 안 넣더라도 그냥 부트 부분을 돌려서 쉽게 꽂았다가 뺄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꽂아놓고 돌리지 않으면은 절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뭐 보안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빠르고 쉬운 맥, 그리고 높은 신뢰성, 그리고 고밀도 환경에 용이하다는 저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자체로도 이제 높은 인장력과 굽힘 반경을, 굴곡 반경에 유리하다는 저희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LED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톨하면서 이제 최적화된 케이블링 구성을 위한 핵심 요구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포트 트래킹, 그리고 패스트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포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편리하고 빠른 배선 자재, 이제 인스톨 하시는 분들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스피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맞는 하이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되고, 이 부분을 저희 LS 전선 심플 라이트 LED 솔루션으로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포트 트래킹, 패스트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이 부분을 아래 네 가지 종류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LED RJ45 모듈은 일반 모듈러 잭과 이제 동일한 외관은 가졌는데, 그 LED 테스터기로 이제 신호를 주면은 LED 모듈 안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실이 아닌 외부에서 아웃렛에서 LED 테스터기로 신호를 줬을 때 그 빛나는 모듈을 찾아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LED 텀부트 미니 패치 코드 같은 경우에도 모듈러 잭에서 불이 나는 것뿐만이 아닌 패치 코드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밀도, 고직접된 케이블링 환경에서 쉽게 패치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장비로 LED 테스터기, 그리고 저희 LED 모듈러 잭 전용 이지 툴이 있고요. 그래서 LED 패치 코드 구성을 하려면은 이제 전체 구성도와 그리고 그 구성도에 맞는 그 테스터기를 저렇게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왼쪽에 통신실에서 스위치와 그리고 패치 패널 간을 LED 패치 코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LED 패치 패널 후면에서 아울렛 후면으로 수평 배선으로 일반 케이블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용자의 아울렛에서 저희 테스터기로 LED 신호를 주면은 통신실에 연결되어 있는 패치 코드, 그리고 모듈러 잭에 LED 불빛을 켜지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손쉽게, 물론 네이밍 태그를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패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색상, 녹색과 붉은색, 녹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좀 더 구분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RJ45 LED 잭 같은 경우에는 일반 RJ 잭과 이제 똑같이 거의 만들어 놔서 MT 패치 패널이 이제 모듈형 패치 패널에 간단히 있게 꽂고, 그리고 제거를 상당히 하기 쉽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듈러 잭과 케이블 작업을 할 때 한 번의 동작으로 4개의 페어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지 툴까지 저희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듈러 잭을 작업할 때는 일반 IDC 펀칭 툴이라 그래서 각 페어별로 이렇게 찍는 8번을 동시에 찍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LS 특화 이지 툴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잭을 저희 툴에다 한번 넣고 한 번의 펀칭으로 전체 4페어 작업, 절단까지 모두 작업이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요 기능을 보시면은 저 테스터기에 따라서, 케이블링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빛이 다르거든요. 이 불빛이 다른 거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수평 배선이 다 이상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러한 LED 효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평 배선 이상 유무 확인도 가능하고 패칭 작업까지 LED로 가이드가 가능하며, 그리고 포트 가용 유무랑 위치까지 단번에 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UTP LED 솔루션에 말씀드렸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LED 광 솔루션이고요.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UTP 케이블과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LED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LED 파이버 LC 점퍼 코드에 이제 광 솔루션 전원 공급 기기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 부트 쪽에서부터 밀어 넣게 되면은 각 점퍼 코드 양단에 LED에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입으로도 또 저희 뭐 LED RJ45 패치 코드, 파이버 LC 점퍼 코드, 그리고 MPO LED 파이버 코드까지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라이트 LED 파이버 코드 기능을 간단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양 단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전원 공급기를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LED 화면으로 해서, 지금 화면에선 상당히 뭐 짧은 구간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먼 구간에서의 연결 상태를, 서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플라이트 LED 솔루션을 통해서 포트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밀도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인스톨하기 상당히 쉬우면서, 또 LED 모듈과 연계한 추가 기능으로 배선 연결 상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 및 이제 스토리지 제품 구성 표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 뭐 저희 케이블링 배선 자재서부터 뭐 L2 스위치, L3 스위치까지 다양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설계 표준은 TIA 942 데이터 센터 통신의 인프라 기준에 따라 이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주요 요소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위치 관리, 연결 관리, 상태 및 장애, 그리고 트래픽 관리, 어플리케이션 성능. 이제 기본적으로 주요 관리 요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는 NMS 부분이 좀 더 중시가 될 텐데요. 저희 LS전선에서 제공해드리는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NMS뿐만이 아닌 저희가 이제 CMS라고 말하는 케이블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 관리뿐만이 아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서 엔드단까지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포트에서 어느 포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장 관리와 네트워크 관리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통합관리 소프트웨어의 그 시스템명을 심플I로 명명을 하였는데요. 심플I의 이제 주요 기능을 간단히만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제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각 렉을 2D 또는 3D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실제 렉 내부의 실장 잘비라든지, 그리고 자산의 상세 정보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NMS에서의 기본 성능인 트래픽 플로우 확인이라던가, 그리고 거기가 뭐 과다했을 때 알림 설정, 그리고 케이블링 구성도, 선봉 관리까지 다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랑 서버 상태 관리 및 알람,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별 트래픽 모니터링 및 인게치 알람, 응답 속도, 사용률, 에러율, 손실률, 패킷 송신량, 오류율 이런 것까지 파악이 가능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은 OP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사가 자기가 원하는, 그 관리자가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손쉽게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탑 통계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순위별로 손실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순위별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좀 빨리 말씀드린 감이 있지 않은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데이터 센터 특수 환경용 케이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통신실이나 서버실에서의 사용이 아닌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특수한 좀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케이블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탄소섬유 적용한 하이브리드 편조 차폐 케이블이고요. 이거는 저희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리선을 써서 많이 차폐를 하는데 저희 LS전선에서 이번에 저희 특허로 탄소섬유의 장점을 살려서 구리가 아닌 탄소섬유로 차폐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유연한 동작, 경량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좀 적합하고요. 사용 분야는 뭐 데이터 센터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소섬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구리 대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구리 대비 탄소섬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량성 그리고 유연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강도, 탄성까지도 저희가 케이블 자체로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점을 저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5, 2와 6 이더넷 특성까지 모두 만족하는 케이블로 저희가 케이블을 개발을 해놨고요. 그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심플 와이드 케이블은 장거리 PoE 케이블인데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위에 장거리 구성처럼 100m까지 케이블이 UTP가 갔다면 그 이후에 다시 스위치 허브라든가 무슨 리피트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최종 뭐 CCTV까지 가는 이러한 구조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케이블은 200m까지 한 번에 중간 연결 장치 없이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최대 1GB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PoE 케이블이기 때문에 30W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이제 뭐 PoE CCTV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센서라던가 이런 부분 30W 이하의 1GBps 이하 사용을 가능한 제품이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케이블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이제 전원 설비 공사를 따로 하기 어려운 천장 틈새라던가 그런 거에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CCTV 케이블링 환경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